자, 2단원 함수 이제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뭘 공부하냐면 그 함수에 대해서 정의 공부하고 함수의 종류들을 공부해요. 뭐 합성함수도 있고 역함수도 있고 그런 거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공부하고 이 두 번째 파트가 마무리되는 거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응. 대응이라는 뭐냐면 그 어떤 x라는 집합이 정역이라고 합니다.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놓고 집합이에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집합을 x의 집합이라 해서 정역이라고 하고 그 해당되는 원소들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되면은 얘네들을 y라는 집합일 거고 이 y라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그래서 뭐 A, B, C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해보면 대응이라는 건 각 원소들이 짝을 맺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이 이렇게 A에 대응이 되고 너도 이렇게 대응이 되고 너도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이라고 하고 짝을 맺어주는 걸 대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는 말 그대로 여기에 속해 있는 정역의 원소들이죠. 그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3이라는 원소가 요 B에 대응이 됐죠. 그래서 같은 걸 써도 상관없고 철저하게 뭐의 입장에서 정역의 입장에서 정역에 속해 있는 원소가 같은 걸 써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하나씩만 액션을 취하면 대응이 된다면 우리가 얘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에서 y에 간 함수,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함수 펑션이죠. 펑션. 그래서 함수 f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여기 정역에 속해 있는 조그만 원소를 정역의 원소를 스몰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몰 x가 f를 타고 어디에 맞아요? y에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y는 fx를 많이 봤죠, 그죠? 네, 요거를 잠깐만 좀 그려드리면 이런 거죠. x의 원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규칙, 즉 함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y는 fx라는 걸, 그지? 바꿔놓죠, 그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 함수 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이 이렇게 쌌죠? 그래서 요 1이라는 녀석이 누구한테 대응이 돼? A에 대응이 됐다. 1이 F를 타고, F는 함수 그 규칙에 의해서 A에 대응이 되더라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함수 값이라고 하면 이제 X가 1일 때 함수 값은 A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역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Y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공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공역 중에 선택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이 선택받은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역은 이 함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역, 공역, 치역이 전부 다 집합이에요. 집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하셔가지고 쓰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 뭐 대응 관계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죠.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그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공역이 뭐 A, B, C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1이 A에 2는 C에 3은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는 소리죠. 즉 철저하게 정역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모두 대응이 돼야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닌 거고, 만약에 E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는 B도 마음에 들고 C도 마음에 드네. 양다리 걸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고 하나씩만 대응이 됐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의 입장에서 정역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쐈을 때 대응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잠깐 넘어오시면 어디 페이지냐면 자 1번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100번에 1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자, x 정역이 마이너스 1, 0, 1.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쓸게요. 지저분해지니까 y를 어떻게 0, 1, 2 이렇게 공역이 주어져 있고, 다음 대응 중 x에서 y를 함수를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고, x는 누구한테 쏘더라? 마이너스 x한테 대응이 되더라를 물어봤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요건 이런 거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너한테 대응이 되더라. 그래서 x가 누구한테 대응이 된다고? 마이너스 x에 대응이 되더라. 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이렇게 쓸 거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없죠. 얘가 멍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돼요. 쉽죠, 그죠? 2번입니다. x는 절대값 x에 가더라. 그럼 절대값 x에 가니까,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도 1에 대응이 될 거고 1도 대응이 되겠죠. 0은 0에 대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맞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거니까 정답은 3개나 되네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고 밑에 확인 체크 114, 115번 그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맞춰 나가면 됩니다. 자, 2번 넘어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x를 정의역을 함수 f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정의역만 주어져 있네요. 정의역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정의역에다가 1, 2, 3, 4, 5, 6 이렇게 체크하시고 공역은 언급이 없죠. 공역이 언급이 없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쭉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x가 홀수일 때는 이 함수는 위에 걸 쓰고 x가 짝수면 여기다 때려 넣어라. 그럼 결국 정의역 입장에서 1부터 6까지 쏘겠죠. 그래서 f1부터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f1은 1은 홀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1이 될 거고 F3은 3도 홀수니까 5인가요? 그 다음에 5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F1은 1을 쌌을 거고 F3은 누굴 쌌어요? 5를 여기 5가 있더라. 그 다음 F4는 누굴 쌌다고? 이렇게 9를 쌌더라. 그런 얘기고 자, 짝수니까 2, 4, 6이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F2는 대응?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죄송합니다. 2 집어넣으면 F2. 짝수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0. F4는 얼마예요? F4는 마이너스인가요? 그 다음에 F6. 요 6개만 대응이 되겠죠.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0이 누구를, 2가 누구를, 2는 0을 쏘고, 위에 있겠지만 여기다 쏠게요. 0을 쏘고 그 다음에 4는 얼마? 마이너스 2를 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치역이니까 집합에다 표현해서 작은 것부터 쓸까요?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116번서부터 몇 번까지? 118번까지 세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서로 같은 함수 97페이지 넘어오시고 4번입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함수 f랑 g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gx가 있겠죠. 그래서 두 녀석이 서로 같은 함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면 같은 대응 관계를 갖는다고 보시면 두 함수는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대응 관계. 가령 예를 들어 fx가 이게 생겨 먹었어요. fx를 x의 3차라고 가정을 하고 gx를 x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3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가 다르겠죠. 그죠? 다른 함수죠. 가령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8로 가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이해 가시죠? 정의역이 전 실수 전범위일 때.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x라는 녀석을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1로 정의 내리고 공역을 뭐 마이너스 0, 1, 2?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f라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가 너한테 대응이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런데 gx라는 함수도 x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제한된 정의역에서 그죠? 뭐라고? 같은 대응 관계인데 여기 부분에 뭐가 되는 거라고? 제한된 어디에서? 정의역에서 같은 대응 관계를 가지면 저 두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함수니까
fx equal gx는 서로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는 뭐라고? 대응관계. 함수는 뭐야? 대응관계니까 같은 대응을 가지면 그 둘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간단합니다. 넘어오시면 자 3번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역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쭉 있겠네요. 있을 텐데 fx랑 gx랑 같은 함수가 되도록 a, b 값을 물어본 거고, 그럼 여기에다 f 입장에서 먼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디에 대응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대응될 것이고, 1인 녀석에 대응이 되면 a 플러스 b로 가겠죠. 그러면 이러한 대응 관계가 g도 똑같이 찍혀 있어야 될 테니 너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a인가요? 그럼 너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고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플러스 2a인가요? 그래서 너네들이 같다면 같은 대응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갖다가 놓고 a값, b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산수는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테니 꽈배기. 그래서 이 세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98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뭐 함수의 그래프 그려봤죠? 1차 함수, 2차 함수 다 그려봤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이 함수의 그래프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리가 잠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정의역이 이렇게 1, 2, 3이 있다고 해볼게요. 정의역 1, 2, 3이 있고 공역을 편의상 0, 1, 2, 3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1은 0에 대응이 되고 2는 2에 대응이 되고 3은 1에 대응이 됐다면 이런 순서쌍들 있죠? 1,0, x, y니까 2,2, 3,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좌표 평면에 옮겨 그릴 수 있겠죠. 걔네들 이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여기쯤 있나요? 1,0 0 2,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도 1, 2, 3 1, 2, 3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점을 찍으면 너는 1,0 여기에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점을 찍으면 2,2 2,1 멍청아 그죠? 다 죄송합니다. 1,0이죠? 그러니까 1,0 x가 나 바본가? 죄송합니다. 그죠? 너 1, 너 2, 너 3 이 아저씨 이거 다시 1,0이니까 여기에 점이 찍힐 거고 그 다음 2,2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네요. 그 다음에 3,1이니까 이렇게 점이 찍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 맞아요. 그죠? 왜? 정의역이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점이 몇 개로 표현돼? 3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맞고 만약에 이 3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요. 이렇게 3의 양다리 걸쳤어. 그럼 3,3이 하나가 더 찍히는데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잘랐을 때 y축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잘랐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지만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함수인 거고 이렇게 여러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1차 함수 이런 직선이겠죠. 그래서 y축의 평행에 잘라서 전부 다 한 점에서만 만나죠. 함수일 거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도 잘랐을 때 다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게 공부한 거 중에 함수가 아닌 게 이렇게 원이 있겠죠. 원은 이렇게 자르면 몇 점에서 만나? 원은 2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요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지만 함수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98페이지에 5-3번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긴가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x는 a라는 녀석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걔랑 잘랐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겠다. 얘들은 왜 이렇게 그러신지 알죠? 정의역이 x의 범위가 전범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점을 연결해서 보니까 다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로 빼곡히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3개밖에 없는 거고 정의역이. 자, 103페이지 4번 넘어오세요. 4번 넘어오시면 요거는 뭐 제가 굳이 안 그리고 눈으로 그냥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y, 1번은 직선이죠. 1차 함수 만나고 2번은 타원이네요. 타원은 이렇게 자르면 2점에서 만나죠. 3번도 이게 포물선 옆으로 이제 돌려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그 선택 과목에서 기하 선택하신 분만 공부하게 돼요. 어쨌든 2번, 3번은 함수가 아니고 4번은 이렇게 잘라서 한 점에서 만나죠. 4번 위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시면 돼? 4번 위에다 얘는 무슨 함수이더라? 절대값 함수이더라 라고 해서 수학상 시간에 공부했고 밑에 확인 체크 122번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 단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중에서 2개는 정확히 여러분이 구분을 지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가 뭐냐면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소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정의 원소가. 그리고 요렇게 있을 때 공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예시를 좀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요렇게 1, 2, 3, 4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3개만 해볼까요? 그래서 정역의 원소가 3개이고 공역의 원소가 요렇게 그냥 4개라고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걸 쌓아야지 1대1란 말이 성립이 됩니다. 1대1. 그래서 저 1대1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 정역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가 x1과 x2가 다르다면 뭐가 달라요? 함수값도 다른 걸 쌓아야 되더라. 이게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장을 우리가 1대1에 대한 함수로 우리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x1, x2는 뭐라고? 임의 정역에 속해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x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x1, x2 이런 식으로 다 성립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다르면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럼 너네들이 다르니까 얘네 둘은 다른 걸 쌓아야 되고 너네들도 다르니까 다른 걸 결국 다 각자 자기 짝이 있더라. 그거를 1대1 함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누구냐?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에요. 요 녀석 말이 다르죠? 결국 1대1은 같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 다음 1대1 대응은 뭐가 추가가 되냐면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1대1 함수의 조건 1대1 대응은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 추가가 공역과 누가? 치역. 너네들이 같은 조건이 추가되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상태는 공역은 A, B, C, D인데 이거를 P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공역도 A, B, C고 치역도 공역도 A, C, D고 치역도 A, C, D가 되겠죠. 각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그러고 요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요 옆에다가 남김 없이 그렇게 메모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역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남김없이 다 맞으면 공역가치가 같을 테니까 1대1 대응. 다시 1대1 함수는 이 조건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남아있어 상관없고 만약에 남김없이 맞으면 1대1 대응이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어떤 관계가 있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입니다. 얘가 더 큰 개념이고 그 큰 개념 안에서 남김없이 맞으면 1대1 대응을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요 1대1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지는 이 녀석의 무슨 명제? 대우 명제로 쓰기도 해요. 그죠? 대우 명제를 쓰면 얘네들이 바꿔 부정 취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같으면 둘이 같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대우 명제 취해가지고 1대1 함수에 대한 상행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 두 개만 구분 지으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자, 이 항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항등식.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래서 정의역도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정의역도 1, 2, 3 공역도 1, 2, 3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치역도 같아요. 즉 전부 다 같은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로 얘기를 하고 간단한 예시를 잡으면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함수가 있겠죠.
그놈이 그놈이란 소리야. 1 넣으면 1 넣고 3 넣으면 3 넣고 4 넣으면 4 넣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선생님, 항등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라 했죠? 함수는 대응 관계라 그랬죠. 대응 관계. 자꾸 응 하니까 응 아니 하고 싶은데 대응 관계입니다. 대응 관계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해? y는 x 세제곱이라고 놓고 정의역을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공역도 1은 1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즉 자기 자신을 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함수도 이 제한된 정의역에서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실수 전범위에서는 당연히 y는 x 이 친구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번째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변수랑 반대되는 말이죠. 변수는 미지수 변한다는 소리고 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즉 1, 2, 3이 있고 여기 뭐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상수함수는 1을 쏘고 2도 1을 쏘고 3도 1을 쏘고 그래서 y는 1이라는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미지수 x 값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x는 어디에 대응이 돼?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상수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얘네들이 1 몰아쏘는 거, 2 몰아쏘는 거, 3 몰아쏘는 거, 4 몰아쏘는 거 그렇게 상수함수의 개수는 총 4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번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이 둘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 짓고 머릿속에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서 너네들이 한번 차이점을 볼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도 또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 특징 먼저 좀 공부를 해볼까요? 1대1 함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제곱. 이 친구를 보면 정의역이 이렇게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2, 이렇게 정의역이 실수 전범이고 공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가 쭉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고 2 집어넣으면 4입니다. 함수는 맞죠? 그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대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걸 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y가 4야? y가 4일 때 x값이 몇 개니? 2일 때도 2,4 여기 마이너스 2일 때도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로서 자격이 없죠. 하나씩만 쌓아야 되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져? 즉 얘는 이렇게 잘랐을 때, 즉 x축과 평이가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오직 몇 점? 한 점에서만 만나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1대1 함수,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잘라서 한 점 만나면 함수.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 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차이점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대1 함수를 그리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그래프가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 볼게요.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 y는 fx라고 볼게요.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둘 다 된다는 얘기인데 1대1 함수는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되죠. 그죠?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얘네들은 저 공역에 있는 그지? 오른쪽에 맞는 애들이 공역과 치역이 서로 똑같아야지만 남김없이 맞아야지만 1대1 대응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쭉 이렇게 원소가 있고 공역도 쭉 원소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x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봐. 음수일 때도 어떤 음수 값을 대응이 되겠죠. x가 음일 때 y도 음이죠. 여기 음수가 어떤 그지? 음수 값 쏘겠지. 그지? 0일 때도 또 누가 쏘고 여기 양수일 때도 양수일 때 누굴 쏘고 양수 쏘고 계속 쏘죠. 그 무조건 이게 겹치는 건 없겠죠. 왜 겹치는 게 없어? 이렇게 자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대응이 되고 얘네들이
이 치역은 높낮이를 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정의역은 x의 범위니까 이게 x축이죠. 좌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이렇게 높낮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간단히 예를 들어줄까요? 만약에 fx가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전범위가 아니라 정의역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걸어볼게요. x는 2 이상이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 y절편 3이고 기울기 2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x가 2 이상이니까 너의 오른쪽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7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여기에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에만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역을 물어보면 정역은 이 가로축이 x축이니까 좌우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x가 어디? 이 이상에서만, 여기에서만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너의 오른쪽에서만. 그래서 정역은 어떻게 되더라? 이 이상에서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은 공역이 있을 텐데 2가 누굴 쏴요? 7을 쏘겠죠. 그래서 높이 7 위쪽이잖아. y값은 위로 올라가죠. 이게 y축이니까 수직적인 개념이 여기에만 다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딱 가로축은 너의 오른쪽이야. 그럼 정역은 2 이상, 너 세로축 너의 위쪽이니까 치역은 7 이상,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이고 정역 보는 거 중요합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 친구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 돼요. 다 되죠? 정역도 전범위, 치역도 전범위죠. 그 1대1 함수는 맞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 대응까지 가능하더라, 그런 소리인데,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아직은 공부 안 했지만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표적인 지수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서 x축을 전문선 갖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있으면 음수인 아이들이 막 모여있고 0이 있고 양수인 아이들이 이렇게 있겠죠. 정의역에. 왜냐면 정의역은 실수 전범위니까. 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해가죠? 그런데 공역도 음수인 아이들이 있고 0인 애들이 있고 양수인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잘 보면 x가 음수일 때 이 y 값이 양수죠. 그럼 이 음수인 애들이 누굴 쏴? 이렇게 양수를 쏘겠지, 얘들아. x가 0일 때도 0일 때 1이거든요. 또 양수를 쏘고, 양수일 때도 이 y 값이 양수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얘네들이 양수만 쏩니다. 그럼 양수만 쏘는데 이렇게 자르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러면 1대1 대응은 여기 애들이 남았겠죠.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이 그림 자체가 아래쪽에 그려져 있지 않잖아, 얘들아. 그지?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없고 다 위에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니, 공역은 실수 전범위인데 치역은 양수만 선택되니까 남았죠. 남았으니까 1대1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어떻게 구분 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와서 볼게요. 다음 그래프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물어봤고, 일단 기억은 몇일까요? 기억은 지저분해지 칠판에? 자, 기억은 그림이 요렇게 생겨 먹었네요. 요렇게 3차 함수 요렇게. 그럼 이 친구는 1대1 함수는 맞죠? 이렇게 잘라서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1대1 대응도 맞습니다. 왜? 정역도 전범위, 치역도 전범위죠.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역에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는 모든 원소를 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더라, 보시면 되고, 니은번은 상수함수 그려놨네요. 이렇게 뭐 y는 3이라고 약속해 볼까요? 그럼 얘는 1대1, 그지? 1대1 함수는 아니죠. 이렇게 잘라 한 점에서 만드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닌 거고,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 상수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번은 2차 함수를 그려놨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고, 요 그래프는 이 4개 중에 물어봤죠. 그냥 함수인 거예요, 얘들아, 함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지? 함수이고, 1대1 함수는 안 된다는 소리죠.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고, 자 그냥 디귿은 그냥 함수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도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거든요. 지수함수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그렸으면 1대1 함수는 맞죠? 하지만 이 그림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저기 음수나 0이나 애든 선택을 못 받았겠죠. 남아있겠죠. 그죠? 공역에.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번. 리을번은 그냥 이거는 그림만 그려놨는데 미음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을 정해놨죠. 그래서 원점과 2,2를 지난대요. 원점과 2,2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직선을 두 점을 알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유일하고 원점과 2,2를 알아요. x, y 값이 같다는 소리니까 이 그래프는 항등함수겠죠.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인데 이렇게 잘라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맞을 거고 정의역 전범위, 치역도 전범위 다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그렇게 세 녀석이 선택이 되겠네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미음번 그지? 그 녀석은 1대1 함수만 되더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크해 두세요. 조그맣게 별표쳐놔. 그래서 123번 밑에 풀어보시면 되고 그려보시면 그죠? 당연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봐라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고 여기 3차 함수가 있나요? 3차 함수는 없네요. 그죠?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3차 함수는 없네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보시면은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이 주어져 있고 fx 1차 함수예요. 기울기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쭉 위로 증가할 텐데 이 녀석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a값 b값을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양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겠죠. 그죠?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고 공역도 1부터 이렇게 11까지 주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이 그림에서 가장 y값이 작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건 1이니까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다 선택을 맞아야 1대1 대응을 하니까. 쭉 다 쏠 거고 3은 누굴 써야 돼요? 이렇게 맨 마지막 11을 써야 되겠죠. 이 중에 가장 큰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또 어디를 지나? 3,11인가요? 그죠? 11을 지나요. 하고 함수값 두 개 넣어가지고 우리가 fx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이제 y1 집어넣으면 1은 x의 마이너스 2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여기 11 집어넣으면 11은 3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해서 a값 b값 구하면 끝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뺄까요? 10은 아래에서 위를 빼면 5a 해서 a가 2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a가 2면 너가 4니까 넘기면 b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너가 가장 큰 y값 써야 되니까 이 중에 가장 큰 건 11이죠. 11이고 가장 작은 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점 넣어가지고 a, b 연립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좀 그림을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x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너네들이 함수값을 둘이 더해봐 그런 얘기인데 항등함수는 실수 전범위에 해당되는 항등함수니까 y는 x죠? 이해 가시죠? 그죠? y는 x. 그래서 5는 누굴 쏘겠어? 5 집어넣으면 당연히 5에 그죠?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2도 얼마니 상수함수니까 마 3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죠. 전범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g란 녀석이 상수함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누굴 쏴요? 마이너스 2를 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3이 이 아저씨 뭘 보고 푸는 거야? 그죠? 마3이죠? 마3? 그렇게 해서 둘이 더해서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놓고 1번은 뭘 물어봤어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공부했듯이 함수는 그냥
이 정유형에 있는 원소들이 얘네 대응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쌓다고 쳐볼까요, 0을? 이렇게 쏘면 이 친구도 아무거나 쏠 수 있습니다. 0을 쏴도 상관없어요. 정역이 대응되면 되니까. B가 쏠 수 있는 것도 네 가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C도 D도 이렇게 해서 4의 4제곱인가요? 4의 4제곱은 2의 8제곱인가요? 그래서 256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2번은 1대1 대응 물어봤겠죠? 1대1 대응, 그지? 1대1, 1대1 대응. 그러면 또 정유의 입장에서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A가 쏠 수 있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중에서 0을 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B는 1대1이니까 0은 못 쏘겠죠?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B도 뭐 2를 쏴볼까요? 그럼 C라는 건 몇 가지? 두 가지일 거고 D는 남은 한 가지를 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은 뭔가요? 상수함수가요?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이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상수함수가 0이다 그러면 A, B, C, D가 가자 다 가자. 그래서 0을 쏠 수 있고 그 다음 얘네들이 얼마? 또 2를 몰아쏘고 2를 몰아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토탈 4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127번 쉬우니까 이거는 그냥 연달아 했어요. 128번 이렇게 두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